네, 2022년 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UAE에서 사드가 발사됐다는 소식 제 2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에 천공을 도입한 UAE는 비상인데 사드를 부정적으로 봐온 문재인은 끝까지 외유를 하고 왔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는 저도 잠이 좀 늦잠 자는 스타일이라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잡지 디펜스 뉴스 1월 22일자 보도를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 있던 지난 1월 17일 금요일 예멘 반군이 UAE의 아부다비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 UAE가 자체 보유한 사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것이 디펜스 뉴스의 보도입니다. 취재원은 공개하지 않고 익명의 소식통 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지 알고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인 아부다비가 아닌 두바이를 방문했었죠. 양쪽 거리는 한 10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서 한국 측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UAE의 사실상 리더인 왕세자가 참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었다는데 이 왕세자는 오지 않고 UAE 측은 unfore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 우리나라의 예상치 못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가지 못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측은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은 이 왕세자하고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왕세자는 상당히 미안하다라고 표했고 우리 측 보도에 따르면 그때 왕세자는 나에게 있어서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 이런 방법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 라고 했다 합니다. 이거는 UAE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게 미안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왕세자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총리가 왔었죠.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진 노력에 성의에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세자가 나의 손밖에 나의 영역 바깥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위기가 일어났던 상황이죠. 상황으로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다.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 공격은 이미 알았던 모양이에요. 드론 공격만 알았던 거죠.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후한 무치란 생각이 드는데 UAE의 안보는 걱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나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가 뭘까요? 친구인가?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는 천공2가 UAE 방어력을 높일 것이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잘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이제 그다음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바이 엑스포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이제 본인은 그 행사에 갔으니까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달라라 그랬습니다. 등등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 금요일 1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은 한번 정리했죠. 예멘은 후티라고 하는 반군 세력. 이 세력은 친북한, 친이란계입니다. 후티라는 세력이 2014년부터인가요? 내전을 일으켜갖고 수도를 점령했죠. 그 다음에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UAE도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멘 반군 후티는 UAE를 적으로 보죠. UAE 배도 납포했었습니다. 이자들이. 그래서 그때는 아부다비에 있는 공군 기지하고 정유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했다라는 보도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파키스탄 노동자 등 3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했다라는 사실만 보도가 됐었는데, 자, 이 무인기는 격추가 됐겠죠. 그러니까 바로 근접 CWIS, 그러니까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잔해가 있으니까 바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순항 미사일과 쏘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중간 단계에서 요격했으니까 아부다비 근처에는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 중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문제인데 UAE는 사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돈 주고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할 능력은 없어서 미국이 해주는데 사드를 발사했다. 익명의 소식통 2명은 알-다프라라고 하는 공군기지 인근에 UAE의 석유시설이 있는데 정유공장이겠죠. 여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사드를 발사했다. 그리고 공격은 여러 차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얘기를 미국 주재 UAE 대사가 지난주에 말하기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드론이 결합된 여러 차례 공격이 한 차례가 아닙니다. UAE 민간 사이트를 목표로 했다. 유대인 국가안전보장연구소가 후원한 가상 행사에서 몇 명이 피격됐고 그중 몇 명은 체포됐으며 3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UAE 측 발표는 공격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사실은 다각도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UAE 측 발표고 미국 중부군 사령부가 있죠.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담당한다면 그 아랍 지역은 미국 중부군 사령부가 담당하죠. 이 중부군 사령부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알다프라에 있던 미군 병사들은 그날 17일 날 30분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최고의 경계태세 하이라이튼드 얼러트라고 돼 있던 거? 네, 그럴 겁니다. 하고 30분간 벙커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공군은 그리고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장비를 출동 장비를 갖추고 대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훈련받은 대로 이루어졌고 그 긴급상황 해제는 오후 9시 27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군은 피격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러한 상황은 일요일 밤부터였답니다. 16일 밤부터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지 상황이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국이 예멘 사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예멘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거, 예멘서 발사됐는지 이란서 발사됐는지 중거리 미사일은 아무도 모르죠. 현재는 나온 게 없습니다. 발사된 거를 미국이 파악해서 자기네 부대원들은 일요일 밤부터 벙커에 들어가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UAE도 그걸 알고 대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드를 발사했고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날라오고 드론도 날아오니까 그걸 요격을 해서 그 과정에서 몇 사람들이 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날 낮에 열리는 두바이 행사에 갔는데 왕세자는 지금 정신이 없죠. 그래서 unfore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 때문에 못 왔다라고 했고 나중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디펜스 뉴스는 록히드 마틴 측에도 확인을 했어요. 록히드 마틴은 이 사드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정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는 9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한데 현재 7개밖에 없다. 그 7개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다. 뭐 괌에 있다. 등등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국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UAE는 미국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더 방어 시스템 정보를 달라 이런 건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 있을 때 UAE가 디펜스 뉴스 보도가 맞다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순차적으로 받는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맹방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를 그런 방문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UAE는 자기네네 사태니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군이 안 알려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안전하기 때문에 뒀다? 좀 해석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한미관계라면 이걸 듣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통보를 해줬어야 되고 두바이에서 뭐 엑스포고
나발이고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봤어야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14일날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거든요. 올해만 4번 발사했습니다. 참고로 14일날 발사했을 때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에 들어갔었죠. 지금 14일날 미국 비상사태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이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UA를 노린 공격 때문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UAE 측은 후티를 지원하는 게 중국이고 이란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건 다 천하가 다 아시는 사실이죠. 제 보도를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UAE하고 문 대통령 방문을 보도하면서 천공투를 이스라엘이 반대해서 도입하는 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오보였네요. 바로 그 UAE에 대한 후티의 공격 때문에 천궁 사인이 추춤했던 거네요. 아, 이제 감 잡았습니다. 난 이스라엘이 문제 제기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거였네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 있을 때 UAE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으로 수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정보를 안 줘서 몰랐거나 아니면 줬는데도 뭉개고 계속 여행한 게 됩니다. 뭉개고 여행했다면 매우 큰 문제고요. 안 줬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UAE도 정보를 안 줬다. 근데 줬는데 그냥 외유를 했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방송에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성주에 미국의 이제 배터리, 사드 배터리 포대가 와 있죠. 근데 이거를 간략한 환경평가를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하도록 허가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갖고 일반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기 끝나는 5월까지 정식 배치는 어렵다. 임시 배치죠. 4년 동안 뭉갰습니다. 환경평가를. 참 희한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사드 5년간 배치한 거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네요. 최근에. 네. 그리고 이재명 씨는 16년에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분명히 본인이 6가지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고 안철수 씨도 심상정 씨도 다 한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장영일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1년 동안 8차례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했다. 매우 빠른 것들인데 위협이 된다. 근데 왜 방어책이 없냐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KAMD란 말도 못 쓰게 하는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KAMD는 사실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도 하지만은 북한 항공기 방어가 주용이잖아요. KAMD로 맞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 직전에 미사일을 쏘려고 하게 되면 킬체인으로 때리고 날라오면 KAMD로 맞고 그 다음에 KMPR로 대량으로 때려갖고 아작을 내자는 게 3K인데 이걸 이름도 못 쓰게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지만 KAMD는 높이 오는 걸 막는데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톡톡 떨어지는 걸 뭘로 막느냐. 그게 아이언돔이 현재는 제일 좋죠. 미국은 그런 무기가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은 필요한데 지금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천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 K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이스라엘 수준이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걸 먼저 도입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I 아이언돔이냐 K 아이언돔이냐를 이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후티가 이끄는 예멘 반군이 수입해서 쏴서 자기 땅에서 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누가 팔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멘에서 쏘지 않고 이란에서 쐈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이란은 여러 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었습니다. 샤하브도 있고 코함 샤흐르도 신형도 있고 한데 이러한 코람 샤흐르니 이런 것들이 다 북한 기술을 토대로 한 겁니다. 북한의 노동, 대포동을 토대로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 있을 때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외유를 이집트까지 피라미드까지 다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강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거부하니까 당황하는데 진짜 당황해야 되는 건 이런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동부인하고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다 돌아다니고
이집트에 가서는 K9 전차 판다고 생쇼를 합니까? 그건 아직 합의도 안 된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사드 환경평가를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북한이 좋은 건지. 제가 이현주 대사의 말을 인용해서 독보서서는 아름답다. 그래, 남북 스스로가 통일하면 좋지. 근데 그게 되냐고요. 이제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이재명 씨한테 통수권자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